소설 쓰는 건축가 백희성입니다. 오늘은 요즘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세종시에 대한 도시 이야기를 과거 조선에서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원 화성성역에 나와 있는 지도인데, 보시면 위쪽으로는 약간 이렇게 돼 있고 밑으로는 약간 길게 빠져 있죠. 이 길게 빠져 있는 이유가 그쪽에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쪽과 서쪽은 산세 지형들이 꽉 차 있어 가지고 이 도시가 계속 확장되려고 하면 북쪽과 남쪽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시라는 게 확장이 되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도시가 어느 정도 커졌을 때 도시가 확장해 나갈 수가 없어요. 화성 같은 경우 보면은 점점점 확장돼도 길게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서울 한성은 엄청 큽니다. 18.6km나 되고 흥인지문부터 숭례문까지 양쪽이 다 터여 있죠. 사실은 서울은 계속해서 무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이런 곳이 사실 진짜 수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정조가 사도세자의 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수도를 이전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 정말 수도 이전이 목적이었을까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화성이 정조대왕이 꿈꿨던 근대화 도시, 근대화에 대한 어떤 일종의 실험이지 않을까. 당시에 정약용한테 수시로 중국에 가라고 계속 보내요. 왜냐하면 새로운 문물이나 새로운 과학기술이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들을 계속 받아보려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정조는 서양이나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나 문명, 과학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았습니다. 세종대왕 이후로 정조대왕도 어쩌면 새로운 도시를 통해서 새로운 실험을, 개혁적인 어떤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근대화의 필수 요건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가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집중화, 두 번째는 사회구조 변화, 세 번째는 과학기술, 네 번째로 마지막 중요한 거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 새로운 도시. 먼저 경제적 집중화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요, 인삼 전매권을 줬어요. 화성을 만들어 놓고선 상단이 내려가야 되는데 상단이 안 내려가니까 상단한테 인삼 전매권을 줬습니다. 인삼 전매권이 어떤 거냐? 지금 따지면 반도체 같은 거죠.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수입하려고 했었던 그 인삼을 갖다가 전매권을 준다. 근데 한성의 상권이 꽉 차 있는 그런 상단에게 준 게 아니라 조금 낮은, 왜냐하면 아주 큰 상단은 거기에 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양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양반들하고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조대왕께서는 제 생각으로는 새로운 신흥 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삼 전매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현대 한국에서 보면 IT 산업이 개발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온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정조대왕도 당시에 신흥 세력 그리고 신흥 자본력, 그 경제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삼 전매권이라는 투자 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상권들의 힘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로는 사회 구조 변화인데요. 수원 화성이 2년 만에 완성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사실은 2년 만에 완성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노역이면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는 거죠. 힘들고. 근데 수원 화성성역에 나오는 걸 보면 임금을 지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반 인부들은 하루에 이전 오픈을 받았고 목수나 미장 조각장들은 사전 이푼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를 한번 저희가 역추적해보면 쌀 한 섬이 당시에 5냥 정도였대요, 조선시대 때. 근데 요즘 쌀 한 섬 80kg거든요. 80kg 얼마인지 아세요?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22만 3,408원이래요. 너무 싸죠? 이걸로 계산해보면 한 푼이 450원에서 7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고, 대신 한 섬 80kg가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한 끼 내지 2끼 정도를 쌀로만 먹었다고 해도 한 가족이 2달 정도 먹을 쌀 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섬 80kg는 2달치 녹봉이라고 생각해보면 한 푼이 14,000원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일반 인부 하루에 2전 오픈 정도 받았으니까 이제 하루 가서 요즘 말로 하면 노가다를 뛰고 30만 원 버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돈을 주면서 어떤 효과를 얻게 되냐면 노동력이 굉장히 품질이 높아집니다. 왜냐면요, 차등임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면 빨리 하고 잘 만들면 돈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차등임금을 줬다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화성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니까 주변에서 사람들도 몰려들고 효율을 올린 거죠. 요즘에 IT 개발자들 엄청 돈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조선시대 때도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학기술입니다. 당시에 큰 돌을 올려놓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정조대왕께서
정약용한테 지시를 내려요. 그 성곽을 만드는데 합리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라.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를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가 만들게 된 게 거중기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 좀 AI 뭐 난리죠. AI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대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거중기를 통해서 새로운 과학 기술이 등장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도시죠. 다시 말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화성은 정조대왕의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리부트하고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실험적인 장소가 아니었을까. 그 실험이 성공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 국토로 이 실험들이 확산되지 않았을까. 이런 도시 실험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종시입니다. 그리고 세종시를 단순히 하나의 도시로 볼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